가족 계획. 개인적으로 근래 이렇게까지 다음 회차가 기다려지는 드라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드라마 한국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폭발시킬 만큼 국내 정서를 잘 공략한 한국형 히어로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먼저 미국 히어로물과 한국형 히어로물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달리 총기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은 총기를 사용해 나를 범죄로부터 방어를 한다 해도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정서로 인해 나를 지켜줄 영웅에 대한 동경 심리가 있었고, 이런 자국 정서를 반영이라도 한 듯 히어로 영화들이 제작되면서 히어로물들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평론가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분석이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미국의 정서를 반영했지만 한국에서도 헐리우드 히어로물들이 큰 인기를 얻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요즘은 미국형 히어로물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미국형 히어로물들의 인기가 시들어갈 무렵 다시 한번 불을 지폈던 히어로 시리즈가 무빙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무빙의 국내 성공 요인을 보면 원작이 탄탄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남북 통일 문제라든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히어로가 되어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해 싸워야 했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현실성 있게 그리며 국내 정서를 잘 반영했던 것이 성공 요인이라 생각되는데요. 잠깐 무빙의 내용을 요약하면 안기부 요원이었던 두식 미연 주원이 과거를 세탁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사회학 안기부 민용준 차장과 대립하고 응징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극의 내용을 현실에 빗대어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인가? 범법자를 잡아 넣어도 솜방맹이 판결,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의 이중잣대, 공권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한국의 정서가 무빙을 포함해 최근 한국 컨텐츠들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느껴지는데요. 무빙 이후 드라마 악마판사나 설경구 김희애 주연의 돌풍 등 많은 컨텐츠들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사회악을 응징한다는 결말은 같지만 한국형 히어로물은 순수하게 히어로를 동경해 시작된 미국 히어로물과는 달리 사회 시스템의 결점과 그에 따른 부족한 결론에서 오는 목마름을 자극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저는 미국 히어로물과 다른 한국형 히어로물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요번 드라마 가족계획은 한국 시청자분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준 국내 정서를 반영한 한국형 히어로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계획을 보면서 통쾌했고, 다음 회차가 궁금할 정도로 잘 짜여진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가족 계획의 간략한 내용은 안기부 특수부대에서 비밀리에 살수로 키워진 철이 영수, 그리고 아직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공개되지 않은 철이의 아버지 강성 일가가 특수부대에서 탈출해 신분을 혜택하고 굼스시에 이사와 정착하려 했는데, 우연히 재개발 구역의 연쇄살인범 개발이와 안 좋게 엮이고 개발이로 인해 전국구 조폭 조예팔과 척을 지게 되면서 강성 일가는 자신들을 포함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녀 지훈과 지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수시의 사회학 처단에 나서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인데요. 저는 공개된 4화까지를 보고 무빙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무빙에서 주인공들이 특별한 능력을 한 가지씩 가졌듯 가족 계획의 주인공 철이와 용수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극을 중점적으로 리드했던 능력은 영수가 가지고 있는 브레인 해킹이란 능력인데, 저는 영수의 능력이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이 설정이 극에서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블랙 코미디가 한국에선 대중적이지 못한 컬트한 장르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블랙 코미디 한국 영화가 많이 없기도 없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작품은 과거 임창정 주연의 시실리 2kg, 송강호 주연의 조용한 가족 정도가 다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가족 계획에서 브레인 해킹이란 능력자 마음대로 기억 조작 설정이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는 큰 웃음까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억 조작으로 손이 잘린 허상을 보는 것을 연기하는 배우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상대 배우의 반응이 합쳐져 황당한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고, 그런 개그 콘티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게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브레인 해킹으로 금수시의 빌런들을 응징하고 자기가 가해한 것이 아닌 척
능청스럽게 복수를 꿈꾸는 빌런들에게 엿을 먹이는 배두나님의 연기도 상당히 재미있는 후속타를 만들어 주었고, 그 외의 코믹 시퀀스들도 웃음 타율이 큰 건 아니지만 공개된 4화까지는 블랙 코미디의 장르적 특성을 정말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블랙 코미디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웃음을 관객에게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넘치는 창작 해프닝이 만들어낸, 웃음은 크게 나지 않더라도 그 황당한 상황 자체가 주는 즐거움, 이런 연출이 블랙 코미디의 특성이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대중적일 수는 없지만 가족 계획은 큰 축이 되는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블랙 코미디를 녹이는 연출에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빵 터지는 웃음까지는 아니었지만 구성된 해프닝들이 충분히 보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코미디뿐만이 아니라 메인 스토리 사건들의 연결성도 크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 없이 잘 연출해 주었습니다. 스토리에 컬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유머의 조합이 결과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가족 계획이 결말이 나지 않은 4화까지 시점이어서 전체 평론은 할 수는 없지만 브레인 해킹이란 설정이 저는 양나라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요. 영수는 자녀들을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안기부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신분도 숨겨야 하죠. 강성 일가는 이런 페널티를 다 극복하면서 사회 악도 처단해야 하고, 살인범 개발이를 납치한 이를 수사 중인 경찰, 경원에게 들키지 말아야 하는 숙제도 있는데 들킨다 해도 영수는 기억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을 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설정으로 인해 다음 회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설정 페널티를 남은 5, 6화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영수의 브레인 해킹 능력은 극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재미 요소이기도 하지만 양나르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마가 재미있었던 점은 독특한 캐릭터의 아우라가 매력있게 다가오는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극이 재밌으려면 연출과 극본이 1순위이고 등장 캐릭터의 존재감은 부수적인 것이지만, 가족 계획에서 지수 역을 맡은 이수연님의 독특한 아우라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정우현님을 처음 봤을 때 외모 자체에서 풍기는 느낌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수연님이 가진 분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현님의 존재감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당히 신비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연님은 엄마인 영수처럼 팀의 지능캐가 아니라 킬러인 아빠 철이를 닮아 뛰어난 격투 센스를 가진 여고생으로 교내 일진들에게 맞서는 리틀 히어로로 활약하는데, 오래간만에 컴백한 백유식 선생님과 유승범님의 모습도 반가웠지만 저는 수연의 활약이 극에서 더 보고 싶을 정도로 이 배우가 가진 아우라가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백윤식, 유승범, 배두나 보러 왔다 저는 엉뚱하게 다른 출연진에 끌렸을 만큼 이수연님이 가진 독특한 아우라는 극을 보는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